안녕하십니까. 북미지역연구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다 공지가 간 걸로 아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가 다시 연장되어서 7주차 강의를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주차까지 소수인종의 부상을 했는데요. 3절 시사점에서 네 번째까지는 강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 시사점이 다섯 번째 시사점을 이번 시간부터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시사점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은 해외 우수 인력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우수한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다문화를 기업 문화로 흡수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인적 자원과 문화의 다양성은 세계화 시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은 자명합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기획, 마케팅, 디자인, 심지어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들인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도 해외에서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한 결과 현재 글로벌 초인류 기업 내지는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삼성그룹의 입사시험을 삼성고시라고 그러고 있죠. 이 삼성고시도 결국 해외에서도 실시된 바가 있는데 주로 미국의 LA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소수인종 소비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다문화, 다인종,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해서 소수인종 소비자들이 원하는 최적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본 과목의 교재인 신미국 경제론의 7장 소수인종의 부상에 대해서 강의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신미국 경제론의 제8장 기업가 정신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업가 정신과 경제 성장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기업가 정신 현황과 정책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미국의 기업가 정신 육성 활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는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 기업가 정신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닷컴 버블, 즉 그야말로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등장한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이제 버블, 그야말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런 시기가 2000년에 붕괴됐는데요.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이, 즉 앙트로프로너십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의 관심권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세계 경제의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56개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를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즉 글로벌 앙트러프너십 위크로 선정하고 다양한 관련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인식되면서 그 범위가 창업으로부터 조직 내의 기업가 정신, 즉 corporate entrepreneurship, 사회적 기업가 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공공부문 기업가 정신, 퍼블릭 섹터 entrepreneurship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회형 창업, 즉 Opportunity Motivated Business Creation. 두 번째는 혁신형 기업가, Innovating Entrepreneur입니다. 기회형 창업이란 정기적인 일자리가 있지만 사업기회를 포착해서 이 포착한 사업기회의 실현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창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생계형 창업이란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비자발적으로 창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형 창업이 아니고 결국은 기회형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현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몰이라는 학자는 4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또는 파산의 용이성 및 고용의 유연성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권 보호 등 건전한 기업 활동에 대한 이윤 추구의 보장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불공정 경제 행위의 통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업가 정신의 현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몰이 지적한 이 네 번째 필수 요소는 성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인, 즉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자유지수, 즉 이코노믹 프리덤 인덱스는 기업가 정신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현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는 미국의 창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교죠. 뎁슨 칼리지와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주도하는 세계 창업 모니터, 영국 컨소시엄이 참여국가별로 산출하는 TEA 지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제자유지수가 보다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의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자유지수와 1인당 GDP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업가 정신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자유지수의 핵심적인 의미란 경제적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제도적 측면에서 한 사회의 법과 제도가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정체되고,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관료주의로 인해서, 즉 관료주의란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죠. 역동성이나 유동성을 보이기보다는 정체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료주의로 인해서 위험을 기피하게 된다면 조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롭게 기업을 선택하고 창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발생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세계 각국이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현황을 고찰하고 우리의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장은 이 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요약, 정리 또는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는 민간과 시장 주도고 사회주의는 국가와 정부 주도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일반적으로 효율성, 생산성, 혁신성, 동기부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정부나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결국 관료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동기부여나 혁신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보다는 열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분배보다 가치를 둬서 결국 사회 불평등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빈곤의 광범위한 하향 평준화 현상을 초래해서 결국은 전통적인 사회주의를 채택한 결국 그런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78년에 개혁개방을 했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론에 집착해서 경제정책을 폈다면 현재와 같은 중국 경제의 위상은 있을 수가 없겠죠. 반면에 이 자본주의는 결국은 이러한 효율성, 생산성, 혁신성, 동기부여는 그야말로 잘 이루어져 있지만 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결국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전반적인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됐을 때 결국 사회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고 이 역시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근간인 결국은 민간과 시장 주도의 경제체 시스템은 유지하되 결국 사회주의가 결국 가지고 있는 분배 기능을 어떻게 그 사회가 결국 합의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건전하고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분배 구조를 가질 수 있겠는가가 결국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이 또한 지금 우리가 본장에서 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과 결국 상당히 이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로 가서 미국의 기업가 정신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의 환경과 현황. 미국의 사업 환경은 일단 법인세, 소득세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를 대폭 낮춘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인세, 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창업 및 기업 환경은 매우 자유롭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에 필요한 기간은 세계 평균이 43일인데 비해서 미국은 평균 6일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업권을 즉 비즈니스 라이센스라고 그러죠. 이 사업권을 획득하는 데에도 세계 평균적으로는 19개 절차와 234일이 소요되는 데 반해서 미국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파산 절차도 간단하고 용이한 편에 속합니다. 또한 기술 창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서 결국 생산성 향상과 고용기회를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에 급여 이외의 소요 비용이 적은 편이고 잉여 인력을 해고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미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4년간 견조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5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수, 참고로 경제자유수의 국가별 순위를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경제자유수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아일랜드, 4위는 호주, 한국은 41위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상위 20개 국가 중에서 유럽 국가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제 유럽 국가가 대체적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많은데 역시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것이 결국 경제성장과 상당히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와서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계와 정부 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평균보다 30점에서 40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국내 자본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시장은 외국에 개방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여러 가지 이제 지수는 표 8-1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평균이 60.3점인데 미국의 평균은 80.6점으로 무려 20점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회계와 정부 지출 부분에서만 미국이 세계 평균에 좀 뒤지고 있고 기타 투자, 금융, 재산권, 청렴도, 노동 부분에서는 세계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미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결국 상당히 앞부분에 위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의 창업활동을 살펴보면 20에서 64세의 성인 인구 중에서 매월 창업하는 비기업주, 비기업주는 창업 당시에 다른 사업을 소유하거나 영위하고 있지 않은 기업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비기업주의 비율이 카프만의 기업가 활동지수가 1996년에서 2007년 기간 동안에 0.26에서 0.31 사이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민의 창업률이 일관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7년의 경우에는 카프만의 기업가 활동지수가 평균 0.3%로서 월 평균 49만 5천여 개의 기업이 창업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가 정신 수준이 정상급에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과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창업활동을 다소 약화시키는 요인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근로자의 규모가 2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근로자 1인당 연간 2,365달러의 규제 비용을 더 대기업에 비해서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은 대기업에 비해서 4.5배를 지출한 바 있고요. 세제와 관련하여 대기업보다 67%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17일에 발효된 새로운 파산보호법으로 인해서 파산 절차는 더욱더 엄격해지고 보호조항도 축소되었습니다. 파산 신청자의 의무와 책임 조항도 증가해서 새로운 출발을 다소 어렵게 하는 등 창업 동기를 약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혁신형 창업가가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자와 혁신가 등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료보험 비용의 지속적인 인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듯이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들이 결국 의료
체계가 즉 전 국민적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도 상당히 선진국에 따라서 많은 그런 차이를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 보험으로 이제 많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의료보험이 상당히 이제 비싼 것이죠. 물론 사회보험도 존재합니다만은 사회보험에 우리처럼 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직장생활자나 지역생활자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본인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선진국의 의료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료보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결국 혁신형 창업 기업가한테도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학 등으로부터 이제 혁신 원천의 충분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규제 준수와 재정을 책임에 따른 소송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미국의 기업가 정신 육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기업가 정신 육성 정책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 육성 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정책과 같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정책과 수개월을 목표로 하는 금융 거시 정책도 포함하지만 주로 수년 이내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중기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기 정책에서 의도하는 정책 효과의 측정 지표는 세계 경쟁력 지수, 정부 개입 비중, 창업 규제, 소득 격차, 자본 근접성 등입니다. 한편 육성정책의 형태는 규제정책부터 경제개발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창성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형 기업은 근로자 수 등 기업의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육성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과 차별된다, 즉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방정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을 최소화하고 주로 규제 부분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890년에 반독점법, 즉 셔먼 앤티트러스트 액트라고 하는데요. 이 반독점법은 대기업의 행위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혁신형 창업을 촉진시켰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소기업 혁신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상무부의 선진기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투자회사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것 이외에도 기업가 정신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개발센터, 중소기업 자문단, 여성기업센터, 온라인 가상 캠퍼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는 규제 유연성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정부 및 시정부 쪽인데요. 연방정부와는 달리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에서는
1980년대부터 전통적인 제조업을 인식하면서 지역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기회형 창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1교시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2교시 때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